무림이의 초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무림의 집 거실. 테이블 위에는 과일과 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동희와 길래, 만득은 약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다림은 과일을 집어먹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윤미옥 서장이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다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림 씨는 이렇게 밝고 명랑하신데 우리 사돈께서는 너무 조용하시네요. 피곤하셨나요? 라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동희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좀 일이 많았어서요. 여기 오니 편해지네요. 윤미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 참 좋네요. 무림이가 평소 얼마나 가족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정말 훌륭한 아들이에요. 길래는 작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네, 저희 무림이가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윤미옥은 웃으며 무림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무림이는 그 착함 속에서도 굉장한 실력이 있답니다. 우리 경찰서에서 못 잡는 범죄자가 없어요. 제가 작은 죄라도 지었다면 무림이가 가차없이 저를 감옥에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윤미옥의 장난스러운 말에 분위기는 살짝 웃음소리로 채워졌지만 동희와 길래, 만득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차를 집어들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옥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림 씨는 정말 밝으셔서 좋네요. 그런데 사돈께서는 조금 힘들어 보이시니 오늘은 푹 쉬고 가세요. 무림이가 워낙 신경 쓰는 가족이라 저도 잘 챙기고 싶습니다. 동희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사돈. 길래와 만득은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이내 침묵했습니다. 다림은 여전히 과일을 먹으며 아무런 생각도 없는 듯 했습니다. 긴장된 공기가 가족들 사이에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림의 폭발과 결단. 무림의 집 거실 모두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림이 갑자기 울상을 지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모두가 놀라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다림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봉이와 길래, 만득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봉이는 당황한 얼굴로 다림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림아,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하지만 다림은 봉이의 손길을 피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길래는 당황하며 눈짓으로 만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얘가 뭘 안다는 거야? 만득은 말을 잇지 못한 채 허둥지둥했습니다. 봉이는 손으로 다림을 붙잡으려 했지만 다림은 고개를 저으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난 건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왜 이렇게까지 됐냐고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리며 서강주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주는 주저하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다림아, 여기 있었어? 혹시 무슨 일 있어? 다림은 강주를 보자마자 눈물을 훔치며 다급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요, 제발 부탁이야. 내가 직접 갈게. 내가 직접 빌려가겠다고. 강주는 다림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림아,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디를 간다는 거야? 하지만 다림은 대답 대신 자신의 가방을 챙기며 강주를 밀어내듯 문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강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동희와 길래, 만득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얼어붙은 채로 다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다림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한 듯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국 체포되다. 청렴 세탁소 안 어두운 조명이 비추는 가운데 동희와 길래, 만득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경찰복을 입은 이무림이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만득, 안길래, 고봉희 씨. 당신들을 작물 보관죄 및 무단 사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무림은 수갑을 꺼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작물 보관죄 1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림을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무림아, 네가 엄마를 체포하겠다고? 이게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길래와 만득도 놀란 얼굴로 무림에게 항의하려 했지만
무림은 그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건 법입니다. 가족이든 누구든 예외는 없습니다. 그는 길레와 만득의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더니 침대 매트리스를 들쳐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돈이 도둑질의 증거입니다. 무림은 돈더미를 가리키며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봉인은 절망한 표정으로 무림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무림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니?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무림에게 다가갔지만 무림은 차가운 눈빛으로 봉이를 외면하며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봉이는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무림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그 순간 봉이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봉이는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문 밖에는 햇살이 밝게 비추고 있었고 방 안은 익숙한 평화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꿈이었구나. 그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윤미옥 서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림이는 못 잡는 범죄자가 없다니까요.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감을 자극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봉이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꿈을? 침대 옆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던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평정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불길한 꿈과 비밀스러운 논의. 이른 아침 길레와 만득은 침대에서 동시에 벌떡 일어나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본 두 사람은 깜짝 놀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혹시? 만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래, 우리 돈 때문에 무림이가 우리를 체포하는 꿈 당신도 같은 꿈 꾼 거야? 만득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불을 걷어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 이상해. 꿈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봉이도 무슨 일이 있나 가보자고. 몇 분 뒤 봉이의 방에서 세 사람은 모였습니다. 봉이는 그들보다 먼저 깨어난 듯한 모습으로 멍하니 앉아있다가 두 사람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꿈 꿨어요. 무림이가 우리 세 사람을 체포하고 돈을 증거로 삼는 정말 무서운 꿈이었어요. 길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꿈이 아니라니까. 우리 이 돈 때문에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만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돈을 이렇게 계속 숨겨두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 봉이는 망설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불안해하며 사는 것도 문제예요. 차라리 경찰에. 길레가 봉이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경찰은 무슨 경찰이야? 다림이 얼굴에 먹칠할 일이 있어? 절대 안 돼. 만득도 길레의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가족에게 피해가는 일은 안 돼. 그럼 차라리 다른 데 숨겨놓자고. 산으로 다시 가져가든지. 봉이는 한참 고민하다가 길레와 만득을 번갈아 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번엔 더 철저히 숨겨요. 누구도 절대 찾을 수 없게. 길레는 봉이의 결심을 확인하듯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래, 이번엔 확실히 처리하자.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우리도 더 이상 이런 돈에 기대 살면 안 돼. 세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묵묵히 결심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의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불안을 숨기려 애쓰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또 다른 파장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21화 예상 줄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